결혼식 당일, 지은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려서 꽃다발을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지은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 얼굴, 그 눈빛 10년 전 기숙학교에서 만난 민지였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 숨겨진 감정이 지은을 압도했다. 과거가 살아난 순간 지은은 결혼식장에 나설 수 없었다. 서울의 번화한 호텔 예식장에서 지은은 28살의 나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직장인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이 결혼을 선택했다. 남편 될 사람, 준호는 민지의 아들이었다. 그는 착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18살 때 민지와 함께했던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다. 기숙학교 시절, 민지는 선배였다. 20살의 민지는 지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속삭이던 대화, 몰래 손을 잡던 순간들. 그때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졸업 후 민지는 가족의 압력으로 결혼을 선택했다. 지은은 홀로 남아 상처를 삼켰다. 지은은 그 후로 평범한 삶을 살려 애썼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부모님은 딸의 결혼을 재촉했다. 여자애가 나이 들면 안 돼,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순응했다. 준호를 소개받았을 때 그는 괜찮아 보였다. 대화가 통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약혼식에서였다. 그날 민지의 얼굴을 본 순간 지은은 숨이 막혔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우리 지은이 정말 예뻐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지은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민지였다. 그녀가 시어머니로서 지은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지은은 과거를 떠올렸다. 기숙학교에서 민지와의 첫 키스. 비가 오는 밤, 기숙사 뒤편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민지의 약속은 거짓이 되었다. 민지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가 되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이제 민지의 아들과 결혼하다니. 이건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벌인가. 지은은 드레스를 고치며 결심했다.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예식장으로 가는 길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괜찮아. 민지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닿았다. 그 촉감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예식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객들은 웅성거렸다. 준호는 불안한 얼굴로 대기실을 찾았다. 문을 열자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민지가 그녀를 안고 있었다. 엄마, 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이건. 설명할게. 지은은 일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다리가 풀렸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민지와의 이별. 우리 헤어져야 해. 가족이 알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그 후 지은은 여자들을 피했다. 남자들과 데이트하며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준호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아니, 운명이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순간. 지은은 생각했다. 이 결혼을 포기할까? 하지만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기대, 아버지의 자랑. 사회의 시선.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한국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가요. 결혼식으로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민지가 보였다. 그 사랑, 그 상처. 그날 저녁,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었다. 신혼여행을 앞두고 그녀는 민지와 마주쳤다. 호텔 로비에서. 지은아, 미안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왜 이제야? 대화는 길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결혼 후 후회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버텼다. 지은은 듣다 울었다. 나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준호가 그 장면을 봤다. 이게 무슨 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모든 걸 설명해야 했다. 가족의 충격, 사회의 비난.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이 사랑을 인정할까 아니면 묻을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준호와 대면했다.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설명에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다. 내 엄마와 나 과거에 말을 잇기 힘들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가. 그게 가능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민지가 들어왔다. 준호야, 앉아.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민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기숙학교 시절, 지은과의 만남. 사랑. 이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지은은 조용히 듣다 말했다. 미안해, 준호야. 나도 몰랐어. 하지만 준호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결혼은? 이건 사기잖아. 지은의 심장이 아팠다. 가족 모임이 소집되었다. 지은의 부모님과 민지의 남편, 준호의 아버지가 왔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은의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동성애. 그의 목소리가 컸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딸이 왜? 민지의 남편은 침묵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 민지는 말했다. 이건 내 잘못이야. 지은이를 끌어들였어. 하지만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니, 엄마. 지은 씨가 선택한 거지. 지은은 반박했다. 난 억지로 결혼하려 했어? 사회 때문에 토론이 격해졌다. 정엔 엑세이 호의, 가족의 명예.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은은 압력을 느꼈다. 이혼하자. 그녀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준호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지은의 직장, 친구들의 시선.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이유는? 변호사의 질문에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증거가 필요해요. 지은은 과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지와 함께한 사진.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사회 분위기가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했다. 우리. 다시. 민지는 망설였다. 준호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설득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해. 민지는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반발을 불렀다. 준호가 화를 냈다. 엄마, 나 버리는 거야. 민지는 울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소중해. 가족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직장에서 소문을 들었다. 지은 씨, 이혼한다며? 이유가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녀는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상사가 불렀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지은은 분노했다. 제3이에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그런 건. 지은은 사표를 제출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미안해, 민지의 말에 남편은 말했다. 알았어. 오래전부터 그는 민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침묵했다. 아이를 위해 이제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이 떠났다. 그런 관계라니 지은은 상처받았다. 밤늦게 지은과 민지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후회해.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있어서 좋아. 그들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다음 날 준호가 찾아왔다. 엄마, 가자. 그는 민지를 끌었다. 지은은 막으려 했지만 준호의 눈빛이 무서웠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파탄 났어.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는 준호를 따라갔다. 미안, 지은아. 지은은 홀로 남았다. 이 선택의 대가. 사랑을 위해 가족을 잃었다. 그녀는 울며 생각했다. 이게 옳은가? 사회의 정연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민지를 찾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지은은 민지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준호가 나왔다. 왜 왔어? 그의 목소리가 적대적이었다. 지은은 말했다. 민지 씨 만나러. 준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지가 나왔다. 준호야, 들어가. 민지는 지은을 안으로 들였다. 방 안은 어수선했다. 이혼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준호가 반대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포기할까?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 싸워야 해.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준호를 설득하기로.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다. 엄마가 여자 좋아하는 거 역겨워. 그의 말에 민지는 충격받았다. 준호야, 그건. 지은은 개입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게 우리야. 준호는 나갔다. 방문을 쾅 닫고.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명령. 지은은 거부했다. 제3사라요.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으로. 하지만 부모님은 떠났다. 넌 우리 딸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도 마찬가지.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 위기였다. 증거 부족. 판사의 말. 민지는 과거를 증언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차가웠다. 동성애는 가족 파괴. 변호사의 조언. 민지는 포기하려 했지만 지은이 붙잡았다. 함께라면 이겨.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많아. 상담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고조되는 갈등 속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내 사랑 이야기. 글을 올리자 반응이 왔다. 지지와 비난. 용감해. 비정상. 지은은 읽으며 힘을 얻었다. 민지도 참여했다. 함께 글을 썼다. 하지만 준호가 알았다. 이게 뭐야? 그는 블로그를 보고 화를 냈다. 민지의 집으로 달려왔다. 지우세요. 지은은 대항했다. 이게 우리의 목소리야. 싸움은 격렬했다. 준호가 지은을 밀쳤다. 너 때문에. 민지가 막았다. 준호야, 그만. 준호는 울며 나갔다. 민지는 쫓아갔다. 지은은 홀로 남아 생각했다. 이 사랑이 가족을 파괴하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재판날, 민지의 이혼 소송. 지은은 방청석에 앉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동성애를 이유로 이혼 요구여. 판사는 물었다. 증거. 민지는 증언했다.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남편은 말했다. 동의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 허가 민지는 울었다. 지은도. 하지만 준호는 없었다. 그는 연락을 끊었다. 엄마, 미워 메시지만 남겼다. 민지는 괴로워했다. 내 아들 지은은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곳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들 수군거림. 지은은 무시했다. 일자리를 찾았다. 프리랜서로. 민지도 상담 일을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그들은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호의 소식. 그는 회사에서 잘 지냈다. 하지만 연락 없었다. 민지는 매일 울었다. 내 잘못이야, 지은은 말했다. 아니, 사회의 잘못. 그들은 토론했다. 도덕적 딜레마. 사랑 vs 가족. 선택의 대가. 지은은 결심했다. 준호를 찾아가기로. 지은은 준호의 회사로 갔다. 로비에서 기다렸다. 준호가 나왔다. 왜? 그의 눈이 차가웠다. 지은은 말했다. 얘기하자. 카페로 갔다. 내 엄마가 아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야. 지은은 설명했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내가 이해해줘. 준호는 웃었다. 이해. 사회에서 어떻게? 지은은 반박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대화는 길어졌다. 준호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엄마 행복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필요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볼게.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부모님의 전화. 집에 오지 마. 그녀는 상처받았다. 민지와의 일상이 안정되었다.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고 저녁에 산책. 하지만 내부 갈등이 있었다. 지은은 꿈에서 과거를 봤다. 민지와의 이별. 왜 나 버렸어? 민지는 미안해했다. 겁났어. 사회 때문에.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준호 만나자. 세 사람은 식당에서 만났다. 어색한 분위기. 준호가 말했다. 엄마, 미안. 민지는 울었다. 아니야, 내가. 화해의 순간. 하지만 준호는 말했다. 그래도. 지은 씨는. 그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은은 이해했다. 천천히. 가족의 재결합은 멀었다. 사회적 반발이 왔다. 블로그가 유명해지자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동성 커플의 이야기 인터뷰 요청. 지은과 민지는 동의했다. TV에 나왔다. 우리 사랑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가족 파괴자. 비도덕. 지은은 스트레스 받았다. 직장 제안이 취소되었다. 이미지 문제. 민지도 상담소에서 압력을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그들은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지지자들도 있었다. 응원해요. 편지들. 그 힘으로 버텼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다. 민지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지은은 간호했다. 미안해. 민지는 말했다. 함께라서 좋아. 회복 후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새 시작. 민지의 말.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준호의 전화. 엄마. 와. 그는 아팠다. 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준호가 누워 있었다. 미안. 엄마. 민지는 울었다. 지은도. 준호는 말했다. 지은 씨, 고마워. 그는 받아들였다.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타협인가? 그들은 계속 싸웠다. LGBT 행사에 참여.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 해외로 가자. 민지는 망설였다. 준호 때문에. 하지만 준호가 말했다. 가세요. 행복하세요. 그는 성장했다. 지은과 민지는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했다. 그곳에서 결혼 가능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부모님을 만났다. 용서해. 지은의 말. 아버지는 침묵했다. 어머니는 안았다. 행복해. 작은 화해. 민지의 전 남편도 축복했다. 잘 살아. 모든 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고국을 떠나는 아픔.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봤다. 한국이 멀어졌다. 민지의 손을 잡았다. 후회 안 해. 민지는 미소 지었다. 아니, 이 새 삶이 시작되었다. 캐나다에서 작은 집을 구했다.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 준호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엄마, 사랑해. 민지는 울었다. 지은도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일기를 썼다. 사랑을 위해 포기한 것들, 가족, 친구, 고국. 그 대가가 컸다. 하지만 가치 있었다.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너희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말. 지은은 뿌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준호가 방문했다. 엄마, 지은 씨. 그는 받아들였다. 함께 식사했다. 한국에서 변화가 있어? LGBT 권리가 진전되었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돌아갈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행복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 고국의 가족. 부모님의 소식. 어머니가 아프다. 지은은 돌아갔다. 병원에서. 딸아, 어머니의 말.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아버지도 왔다. 내 선택 이해해. 화해. 지은은 민지와 함께 돌아왔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 사회는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책을 썼다. 우리 사랑 이야기의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도덕 파괴에 지은은 대응했다. 누가 도덕 정하나? 토론이 벌어졌다. TV 토크쇼. 동성애는 옳은가? 지은의 의견. 사랑은 옳아. 청중의 박수. 하지만 반대자도. 가족 붕괴의 지은은 반박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지켜. 논쟁은 뜨거웠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집에서 민지와 앉았다. 우리가 이겼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들, 아이의 말, 행복한 가족. 하지만 지은은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 가치 있었나? 사랑을 위해 희생한 것들. 이제 평화가 왔다. 이야기의 끝.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를 숨기는 게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싸우는 게 맞는가?